자, 오늘도 정말 준비 많이 했습니다. 최근 코인 시장이 너무 좋지 않아서 미친 듯이 코인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열심히 공부해서 오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하나로 지금 코인 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투자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그 모든 걸 다 인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모든 정보들은 수직남 텔레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차트 분석입니다. 차트 분석도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비트코인의 주요 변곡점과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비트코인의 중요한 가격대를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차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약세장이 유지되면서 저는 비트코인을 홀딩하는 주체가 과거와는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코인을 던져야 할 때가 아닌 계속 저점 매수를 할 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계속적으로 좋지 못함과 동시에 금과 은이 미친듯이 날뛰고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이라도 코인을 다 던지고 금과 은 그리고 코스피에 뛰어들어야 하나 손가락이 매도 버튼 위에서 본능적인 충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차트 분석하라고 했더니 왜 하소연을 하냐. 제가 차트 분석을 드리기 전에 현재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투자 심리 그리고 마음 상태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세장 시나리오와 약세장 차트 분석을 보면서 현재 내가 생각하는 관점이 맞는 것일까, 저도 그 의심과 불확실성으로 코인 시장 데이터를 미친듯이 공부했습니다. 이 차트 두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왼쪽 전체 코인 시장의 시가총액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비트코인 차트가 아닌 전체 토탈캡 차트입니다. 크립토 M캡은 여전히 비트코인 주요 지지선 위에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코인 시장은 90일 EMA 기준 2023년, 2024년, 2025년, 26년 저점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만약 현재 부근이 뚫린다면 다시 한 번 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1년 이후 2025년 4년 사이클이 여전히 유지된다는 관점이 맞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과거 비트코인 고래들이 좌지우지하던 비트코인 시장에서 미국 기관으로 비트코인 ETF 자금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사이클이 달라졌다라는 관점이 흔들리게 됩니다. 전체 코인 시총의 50% 이상을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80K 중반을 반드시 지지해줘야 하는 그 이유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다만 아래쪽 하얀색 차트를 보겠습니다. 스토캐스틱 RSI를 보시면 저점 부근에서 이제 추가 상승 가능성을 계속해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차트와 비트코인의 작업증명 가치 하한선이라는 지표를 함께 나타낸 차트입니다. 단어가 어려운데 작업증명 가치란 설명을 드리면 투입된 전기 에너지 양과 네트워크의 해시 레이트인 채굴 파워를 기반으로 산출한 데이터입니다. 단순하게 채굴 단가,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의 채굴 단가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이 80K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여러 지표와 비교를 해보면 과거 당시의 저점과 흡사하다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80K 후반까지 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 채굴 단가 데이터를 보면 과거 비트코인의 하락장 사이클 2021년 하락장 마이너스 50% 이상 떨어진 그 지점에서의 채굴 단가와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채굴 단가 지표는 과거 2021년 하락장의 저점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과거처럼 마이너스 50% 이상의 하락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채굴 단가 기준 현재 지점은 과거 역사적으로 굉장히 강한 반등을 했던 추세의 전환 지점입니다. 비트코인이 1억 아래로 떨어지면 인생 몰빵을 한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지금 계속해서 저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으로서 댓글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1억 아래 그 해당 가격에 오지 않고 현재의 지점에서 추세가 반등되면서 숏 스퀴즈를 발생하면서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왼쪽과 오른쪽 두 가지 자료가 있는데요. 먼저 왼쪽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24K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현재 가격에서 약 60일 정도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과거 비트코인은 60일 전후로 큰 폭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60일간의 가격의 어떤 변동폭이 작아지는 기간을 거친 이후 큰 폭의 가격 변동이 나왔다는 차트입니다. 현재와 같은 횡보 기간 이후 큰 폭을 상승했던 이 4개의 레퍼런스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사이클은 바뀌었으며 이번 횡보장 이후 비트코인이 큰 상승을 한다면 앞으로 비트코인이 저점에서 횡보하는 구간은 반드시 기회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차트입니다. 해당 차트를 기반으로 보자면 조만간 비트코인이 엄청난 변동성을 보일 것 같은데 부디 큰 폭의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이 페이지에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요 시나리오는 현 구간에서 다시금 비트코인이
상승의 추세 안으로 들어오면서 130K까지 단번에 돌파하는 움직임입니다. 이후 조정을 한번 주고 그 다음 본격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을 따라 비트코인 180K 큰 폭의 상승세를 동반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저도 지금 비트코인이 80K 후반에서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30K 더불어 180K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니까 제 스스로도 조금 웃음이 나오지만 이 차트를 보면서 프라이머리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트럼프의 그린란드 유럽 관세 전쟁이 다시금 시작되며 지정학적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90K를 돌파한 지금, 90K 돌파를 실패한 지금 조금 더 횡보의 기간을 거칠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왼쪽과 오른쪽 두 개의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비트코인의 새로운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4년 사이클이죠. 4년 사이클을 기반으로 비트코인의 하락 관점을 보는 비트코인 차트 분석가들이 생각하는 그 하락의 시나리오입니다. 비트코인이 이전 사이클 69K 고점을 한 번 더 찍는 시나리오입니다. 과거 사이클의 고점은 이번 사이클의 저점이다 라는 공식이죠. 이 차트 하방을 보는 차트 분석가들은 69K에서 74K 정도를 이전 사이클의 고점, 즉 이번 사이클의 저점으로 보고 해당 가격이 오면 본인들은 크게 매수를 하겠다, 롱 포지션에 들어가겠다라는 세 번째 저점 시나리오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시장이 정말 좋지 못하면서 정말 롱 관점과 하락의 관점을 보는 그 모든 사람들의 차트 관점이 정말 난무하고 있습니다. 뭐가 정답인지도 모르겠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지금 비트코인 차트 분석에 대한 데이터를 드렸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의 상방 관점을 보고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큰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너무나 좋지 않다 보니 저도 약간 희망 회로를 돌리는 듯한 그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비트코인 시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는 저조차도 굉장히 확신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만 저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행동으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비트코인 제가 코인 투자 시장에서 5년간 지내오면서 항상 제 손가락과 제 본능은 반대로 가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신념과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도 제 본능을 역행하면서 제가 가진 관점과 제가 매일매일 비트코인과 여러 알트코인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확신을 갖고 불안할 땐 더욱더 공부를 하면서 여러 데이터를 보면서 저만의 투자 관점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여러 데이터들이 지금 코인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까지 하락을 하면서 사실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마 100명 중에 단 한 분도 플러스인 분들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단순히 개미들의 투자 습관이라고 하죠. 공포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다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나 항상 그런 공포 구간은 매수의 기회였습니다. 라떼라고 하죠. 내가 그때 샀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고 스스로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 코인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서 어떤 제 본능과 시장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분석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 다음은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골드 혹은 디지털 쓰레기 이 두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금이 아닌 비트코인 골드가 아닌 디지털 쓰레기라고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과거 금과 비트코인을 비교한 차트를 보고 계실 겁니다. 먼저 이 1분짜리 영상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왼쪽은 1973년부터 1980년대까지 금의 실제 현물 금의 차트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긴 사이클의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보시면 금과 금의 움직임이죠. 현재 금이 미친듯이 상승을 한 것을 나타내주는 차트이고 지금 이건 비트코인의 현재 움직임이죠. 디지털 골드가 실제 현물 금을 따라갈 것이다. 차트 분석을 통해서 그 움직임이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영상을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지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현물 금이 엄청나게 오르는 이유가 이 코로나 시절부터 여러 중앙은행과 특히 중국은행이 엄청나게 금을 매집했기 때문이라는 후행적인 정보가 들려오고 있죠. 과거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중국의 인민은행이 미친듯이 미국 국채를 팔고 금을 매입했다. 그 이유는 미국을 이기기 위함이었다라는 4년간의 매집이 드디어 폭발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금이 미친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비트코인 또한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ETF가 만들어지면서 기관과 글로벌 여러 국가들에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죠. 그 가격이 최근 레디핑크는 80K 후반에서 글로벌 국부 펀드들이 미친 듯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비트코인의 폭발적인 상승세가 머지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차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차트는 제가 수직남 공식 텔레그램에 올려놨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보셔도 되고 다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1970년 금 차트를 기준으로 보고 있지만 과거 아주 많은 레퍼런스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 자산 시장에서 글로벌 유동성은 가장 먼저 금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금이 크게 오르고 난 이후 금으로 쏠렸던 자금들이 하방의 여러 자산군으로 퍼지며 리스크 자산군이 함께 동반을 하는 현상은 과거 계속 반복되었던 현상입니다. 금은 계속 오르고 비트코인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말이 참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왼쪽 영상을 만든 분석가의 목소리를 빌려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 비트코인의 관점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이 걸었던 바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비트코인은 변동성, 저점 상승, 그리고 디지털 화폐로서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확장세라는 동일한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 채굴에는 10년이 걸렸습니다.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금을 매집하는 데에는 최소 4년 혹은 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더 빠른 속도로 그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죠. 같은 과정이지만 시대가 그리고 그 소요 시간이 전혀 다릅니다. 오른쪽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금과 은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및 비트코인의 추세 비교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빼고 다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비트코인만 남은 상황입니다. 선택의 순간이죠. 달리는 말에 올라탈 것인지 아니면 과거 레퍼런스를 참고해 돈의 흐름 순서를 기다려야 할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본의 순환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금을 팔았습니다. 금은 팔았고 최근에 미국의 러셀 2000 지수를 샀습니다. ETF죠. 그런데 이제 지금 트럼프의 그린란드 지정학적 위기가 커지면서 미국의 나스닥 그리고 S&P 500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탑10 ETF도 가지고 있는데 미국 탑1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에 비해서 미국의 러셀 2000 지수는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게 자본의 순환이 시작되고 있는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지난 3번의 사례에서 최소 10년 이상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 점을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현재는 금과 은이 한 번 더 크게 상승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전체 자산시장의 유동성을 모두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관의 매집 가격에 대해서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의 거래량 급냉 구간이라는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이더리움을 봐야 하는 이유는 알트코인의 방향성을 결국에는 이더리움이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이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서 저는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현재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기 때문입니다. 왼쪽은 이더리움의 현물, 거래, 버블 맵이고 오른쪽은 선물, 볼륨, 버블 맵입니다. 이더리움은 3K 지점에서 버블 맵이 초록색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비트코인 80K 중후반 그리고 이더리움 2K 후반과 3K 초반이 이번 하락의 지지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CEO 레디핑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비트코인 80K 후반에서 국부 펀드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마인도 3K 구간에서 현재 미친듯이 이더리움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관들이 들어오고 이러한 기관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수하면서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과거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50% 이상, 마이너스 60% 이상 하락을 했을 때 보여주었던 그러한 온체인 데이터들 그리고 알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또한 엄청난 하락폭이 나왔을 때의 온체인 데이터를 지금의 가격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왼쪽과 오른쪽에서 보시는 이 초록색 점이 바로 그러한 데이터들입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의 화신 마이클 세일러의 소식입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최근 비트코인의 매집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Bigger Orange라고 써있죠. MSCI의 스트래티지 공격으로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잠시 주춤했습니다. 다시금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아주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K 위에서 비트코인을 조금씩 매수했던 거에 비하면 현재는 훨씬 더 많은 수량을 강하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인 투자를 시작한 지 이제 한 6년 해가 넘었으니까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한때는 이 마이클 세일러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미련하게 봤던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상승하는 비트코인인데 왜 굳이 저렇게 분할로 현물로 매수를 할까 한심하게 봤던 적도 있습니다.
저도 당시에는 레버리지 충이었죠. 약간의 레버리지를 쓰거나 한 번에 크게 매수를 하면 더 큰 돈을 벌 텐데 미련하게 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제 이러한 관점이 완전히 틀렸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셀러의 경우에는 스트래티지라는 주식을 이용해 레버리지를 사용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하는 선물 거래와는 전혀 다른 경기장입니다. 제가 비트코인 10억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 비트코인을 정수기에 매집했던 그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이었던 시절 비트코인 1억을 외치던 사람들은 모두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영원을 외치던 사람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한 관점에 흥분하고 추앙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이러니하게 시장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와 선견지명, 정직한 분할 매수를 한 사람들이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를 내서 투자를 하고 매집을 하고 정직하게 분할 매수를 한 사람이 결국 시장의 끝에 가서는 웃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소식을 좀 가져왔습니다. 해외 주식 코인이 문제다라는 두 가지 주제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1년 후에 트럼프가 할 얘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먼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1년 전이죠. 1년 전, 정확히는 재작년 12월부터 우리나라 한은에서 RP 무한 증식 매입을 했죠. 그 유동성이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과 코스피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와 은행은 이런 말을 하고 있죠. 현재 이제 미국도 양적 완화를 시작을 했는데 아마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 트럼프도 이제 결국 버블이 오고 나면 하락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하락이 올 때 아마 트럼프도 제가 드릴 이러한 얘기들을 똑같이 할 텐데 그거에 대한 예습이자 결국 버블의 끝은 하락이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현재 코인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그런 변명과 핑계거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총 부채가 왼쪽에서 볼 수 있듯이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작년 12월부터 시작된 한국은행의 RP 매입이 반복되고 또 미친 듯이 반복되면서 결국 한국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그 현상이 가속화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시장은 실물 경제와 괴리가 너무 심하죠. 이에 따라 코스피가 미친 듯이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고 환율이 1,500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갈 것입니다. 국가 부채 또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이게 뭐가 문제냐? 미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중국도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못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GDP 강국이고 수출 강국이자 반도체, 조선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얘기도 하기 싫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원화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원화를 미친 듯이 풀면 그에 따른 부작용은 오롯이 우리나라 국민 개인 스스로가 감당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달러와는 다릅니다. 일본의 엔화하고도 다릅니다. 중국의 위안화하고도 다릅니다. 이러한 금융 강국들은 그 나라의 화폐의 어떤 인플레이션을 다른 더 못 사는 나라 혹은 중국이 미국이 중국에게 전가하듯이 그 폭증한 통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금융 약소국으로 전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있죠. 유럽에 있죠. 유럽은 그렇게 따라하다가 결국엔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 중국, 일본과 같은 전략을 쓰는 것은 굉장히 단기적인 정책입니다. 결국에는 그 끝은 유럽과 같은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겠죠. 굉장히 현재 우려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자형 양극화 현상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그리고 걱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게 하나 있죠. 최근 정부에서 환율 상승 요인으로 개인들의 미국 주식과 코인 매수를 그 원인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이 미국 주식이나 코인을 매수하는 그 볼륨 양은 사실 우리나라 연금에서 운영하는 그 자본에 비하면은 정말 비교도 되지 않는데 굳이 그 원인을 국민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한 건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미래에셋 증권에서 이번에 새롭게 명시되는 문구입니다. 정말 이게 공포스러운데요. 환율이 치솟는 가운데 읽어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의 환율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고객들의 해외 주식을 강제로 매각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적시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환율이 문제가 된다면 개인 계좌에 있는 우리의
해외 주식을 강제로 매각할 수 있다라는 문구입니다. 코인도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좌, 해외 주식을 정부 마음대로 매도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코인 시장도 결국에는 이러한 규제를 피해갈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란 게 하나가 생기면 그 다음 2개가 생기고 3개, 4개, 10개, 100개가 생기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작이 어렵죠. 제가 피부로 와닿고 있고 저도 사실 제재를 받고 있는 좀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영상을 기준으로 채널명도 코인 수직남에서 수직남 지식경제 채널로 변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이 코인 관련된 투자 정보들은 계속해서 정보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앞으로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코인뿐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주식이나 부동산 관련 정보들도 조금씩 드리면서 채널을 확장해서 더 많은 분들이 제 관점을 들으시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채널로 조금 더 확장해서 운영을 해봐야겠다라고 그냥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처구니도 없고 기분도 사실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리플과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리플의 RLUSD가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왼쪽의 차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리플이 펄링 웨지형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리플이 조만간 하락세를 멈추고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리플도 결국 3등이죠. 알트코인은 2대장이죠. 리플의 움직임도 알트코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기준점이 되기에 리플의 차트도 리플의 가격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플이 4시간 봉 차트 기준 펄링 웨지를 만들어주면서 한 번 더 크게 상승할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플이 상승의 모멘텀을 받기 위해서는 리플랩스의 RLUSD가 계속해서 좋은 프로젝트의 결과를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RLUSD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도 새롭게 이 리플에 대해서 자료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RLUSD가 제도권 금융으로 침공한다는 소식입니다. 글로벌 거래소 엘맥스 그룹이 리플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 기관용 핵심 담보 자산으로 통합된다는 소식입니다. 이 엘맥스는 RLUSD를 통해 기관 고객에게 효율적인 거래 인프라와 24시간 크로스 자산 시장 접근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협력으로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시장의 결합이 가속화되고 그 중심에 RLUSD가 거래의 안전성과 유연성을 크게 확장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자리를 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소식인 이유가 뭐냐면 올해 2026년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촉망받는 분야는 단연 RWA 섹터이죠. 오태민 작가님이 요새 RWA 토큰화 시장을 굉장히 밀고 계시던데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실 그리고 오태민 작가님은 사실 대변인일 뿐이고 미국의 블랙록과 모건 스탠리가 하고 있는 게 이 RWA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태민 작가님이 대신 목소리를 내주는 거죠. 이 RWA 섹터에서 리플이 독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RLUSD가 지속적으로 제도권, 최근 유럽의 제도권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는데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도권 안으로 편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리플랩스는 이러한 RLUSD를 통해 유럽으로 그 확장성을 넓혀가고 있으며 글로벌 거래소를 통해 RWA 사업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국제 실질 수익률은 명목 금리 빼기 인플레이션이라는 결론만 제가 덜렁 이렇게 적어놨네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힘든 점이 2개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우리나라 코스피의 큰 상승과 최근 금과 은 등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가장 주요 원인이죠. 왼쪽 기사는 과거 자산시장에서 항상 유동성이 금과 은 그리고 구리의 가격 급등 이후 향후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상승했었다라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실물 금의 가격이 오르고 나면 디지털 금 비트코인이 향후 따라 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핵심 내용을 제가 3가지로 요약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금과 구리는 유동성 완화의 선행 지표입니다. 무슨 말이냐? 코로나 시대 이후 금융시장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시장에 돈을 무지막지하게 푼 대가로 엄청나게 큰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세계 경제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그때 세계 경제, 세계 실물 경기가 최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으며 실물 경기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유동성 완화 시그널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금이라고 합니다. 금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도달하고 하락할 조짐이 보이면 실제 금리를 인하하기 전부터 방어적 자산으로 가장 먼저 상승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과 은을 이어 다음의 상승 모멘텀을 받는 게 바로 구리라고 합니다. 금과 구리 이 두 금속이 오른다는 것은 이제 시장이 중앙은행의 공식 발표보다 한 발 더 빠르게 금융 완화, 다시 말하면 돈 풀기, 양적 완화 환경에 투자자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트코인은 금과 이 구리의 상승 이후 조금 더 뒤늦게 반응을 했었다고 합니다. 구리가 오른다는 것은 실물 경기에 ISM 지수가 오른다는 것이고, 과거 2019년과 2020년 사례를 보면 비트코인은 유동성 신호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금속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 조정을 보일 때, 그때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초기에는 안전한 금을 선호하다가 완화 정책이 확 실시되고 유동성이 비로소 시장에 넘친다는 시그널이 보일 때, 그때 리스크 자산이자 큰 변동성을 가진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으로 자본을 이동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론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괴리는 매수 기회일 수 있다라는 분석 관점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지지부진한 것은 과거의 상승 사이클 초기에 나타난 전형적인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국채의 실질 수익률이 계속 하락하고 유동성 공급이 지속된다면 비트코인이 훨씬 더 강력한 상승폭을 보였다고 합니다. 저도 스터디를 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국채 실질 수익률은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값입니다. 국채 실질 수익률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명목금리가 내려가거나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의 수직 상승, 우리 멤버십 분들의 투자 신념입니다. 부의 수직 상승 3단계, 신뢰, 선견 지명, 그리고 정직입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 시총 8위에 위치한 자산입니다. 현대 국가는 미친 듯이 돈을 풀고 있으며 자산의 증가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선견 지명으로 미래를 선점하며 정직하게 비트코인을 모아가세요. 부의 수직 상승,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라면 우리의 부는 수직 상승합니다. 매번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